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하니까 야, 그거 뭐 필요 있냐? 그거 없애버려라. 그냥 저 잘못되면 다 국민 투표로 처리하면 되지. 뭘 헌법재판소 같은 게 있냐? 이래. 또 공수처가 비리비리 하니까 공수처도 저거 다 없애버려라.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가 되려면 두 가지 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민주주의 축이고 하나는 법치주의 축이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동전의 양면이 있어야만 동전이 되듯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반드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주의가 강력하게 굳건히 서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치주의가 얼마나 시스테마틱하게 잘 돌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규범적인 통제가 잘 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죽은 민주주의에 가까웠다. 지난 5년 반, 지난 2년 반은 그렇게 됐었죠. 근데 그렇게 민주주의 체제를 허물어뜨린 것은 바로 그 문재인 정부에서였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있어빌리티만 해가지고는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탄탄히 만들어가야 되거든. 계속 눌러야죠. 유럽의 민주주의 체계가 탄탄한 이유는 그 수백 년에 걸친 민주주의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쳐왔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갖는 의미, 도대체 법원이 있는데 왜 또 헌법재판소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보호하고 헌법의 규범 통제, 헌법이라는 규범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한 헌법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 규범이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작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의 정신을 규범 통제 기관으로서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영원한 진리냐? 그렇진 않죠. 영원한 진리라는 게 없어요. 영원한 진리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낡아져서 이것을 다시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것이 학문이죠. 그런데 이게 또 시작하니까 또 잔소리가 나오는데, 그런데 영원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미신이고 사이비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영원한 어떤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사이비가 됩니다. 어떤 종교도 다 계속 문명사를 들여다보면 업데이트 해왔어요.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이 노노맹자하는 이 유교도 우리 성리학도 시간이 가면서 500년 동안 똑같이 있지 않았어요. 계속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신약 여러 가지 구약성서든 신약성서를 업데이트 해온 거나 똑같습니다.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시대에 맞게. 그런데 영원한 진리가 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교주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 칼 세이건이 썼던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잔소리하지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 장 보겠습니다. 송경동 시인의 페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선고한다. 요 10글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우리 민족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아무도 따라하지 못한 것을 우리 민족이 해왔던 겁니다. 광주에서 1인 피켓 시위하던 60대 노인이 사망했죠. 이재명이 찾아가서 뜻 고스란히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마지막 남은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어떻게 됐느냐? 온라인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혐오 정서가 있었지만 오프라인 세계로 넘어와서 꽃을 피우게 된 계기가 이번 계엄 사태였습니다. 권정민 교수가 서울교대 교수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권이 탄핵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기존의 혐오를 다 끌어다 쓰는 관계로 이렇게 됐다는 거야. 민주주의와 정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상식이 외려 조롱거리로 내몰리고 숨죽이게 된 전복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거죠. 청소년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극단적 내용의 쇼츠 영상을 만드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재미있으니까. 재미로 혐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윤석열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최상목 이자는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 9번째입니다. 이자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자의 영향을 다시 진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인간입니다. 최상목 등 고위 공직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특검법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군 장성들하고 군대에서 나와서 병사들을 동원했던 사람들만 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우정 이놈 아주 나쁜 놈입니다. 윤석열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4번째 신청 만에 겨우 김성훈, 이경우, 이 경호처 사람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번째 신청 만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내일 모레 21일 날 아마 실질심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되겠죠? 영장이 발부되든지 기각되든지 어떻게 되겠죠?